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는식의 옥탑방 이야기 진짜 시크릿 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이나 됐네요.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래서 세상에 희망이 있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렇게 실습 과제를 하나씩 내드리면 정말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그 과제를 실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자신의 소망 또는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한쪽에선가 누군가는 희망을 갖고 또 누군가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와 우주, 이런 절대적인 존재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지구는 정화가 되고 이 우주가 완성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짜 시크릿 특강을 들으실 때 제가 우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이 특강을 듣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구 인류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 우주가 완성하는 드라마틱한 과정에 내가 배우로,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고 감동적인 사연이 많아서요, 어떤 것을 소개해 드릴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주와 신뢰 쌓기,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되돌리기 하라, 그런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은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진짜 시크릿 특강 6번째 6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들으시고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꼭 실습을 해보시기를. 이게 한 번 실습하고 두 번 실습하고 전혀 다르거든. 쌓이는 내공이 다릅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유튜브를 이렇게 쭉 저도 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좋은 컨텐츠가 있나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크릿 이런 법칙에 대해서 3분짜리 4분짜리 굉장히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물론 그분들이 나름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의과생이 강의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수술, 집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짧은 동영상을 봤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이론과 함께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또 전문가에게 피드백 받고 점검 받고 이러면서 점점 에너지가 상승이 되고 기운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단순히 이런 특강을 듣는 것만으로 해서, 물론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별무소용이다. 인생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한 만큼 여러분들은 창조의 주인공, 또 진짜 시크릿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진짜 간달프가 되는 겁니다. 실력자, 삶의 마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내드리는 과제는, 미션은 정말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정말 좋은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지인에게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어제는 같은 유치원 학부모가 계속 배고프다고 해서 간식을 쐈어요. 미션 성공!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미션을 2개 내드렸잖아요. 하나는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람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라,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행운을 선물해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였는데, 네, 이분은 두 가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지인에게 카톡으로 안부도 전하고, 또 같은 유치원 학부모가 배고프다고 하셔갖고, 간식도 쏘고 잘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 네, 잘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기쁘거든요. 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소장님, 월요일 오늘 아침 어제 숙제를 실천했습니다. 작년 골절 수술로 힘들 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언니가 있었거든요. 병문안과 12주 깁스로 꼼짝 못하는 저를 위해서 2주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힘이 되어준 언니입니다. 고맙단 말만 하고 표현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께서 이제 다치셔가지고 골절 수술을 하셔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사실은 다치신 이 주인공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던 언니가 이렇게 챙겨주셨다는 거죠. 전화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 조금 전에 바나나 우유, 네, 카카오톡 선물과 함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초도 안 돼서 답장이 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행복하고. 제가 더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내 행복만, 내 행운만을 위해서 명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상으로 내 삶의 활력을 남에게 돌려주고 같이 기뻐함이 진정한 행복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깨우쳐 주셔서요. 네, 이분은 정말 지구 최고의 우등생입니다. 네, 제가 목적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우리가 고행하듯이 수행하듯이 허벅지를 꼬집어야 하느니 하면서 고행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창조의 과정, 우주가 이렇게 전개하고 펼치는 그 드라마틱한 전체의 프로세스,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에너지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우주로 다시 되돌려라, 그래야 우주하고 신뢰가 쌓인다 했을 때 그 신뢰를 쌓아주는 핵심, 그 끈이 바로 기쁨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주는 나를 강력하게 신뢰합니다.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우주 최강의 모범생이구나. 너야말로 나의 아들이고 너야말로 나의 딸이로구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네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 왜? 우주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전부 그 에너지가 기쁨의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고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도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 있죠? 어디에 나오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보살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게 불지, 화엄경에 보면 아주 그냥 심오한 경전인 화엄경, 거기에 보면 그 십지품이라는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보살과 부처가 되어가는 10단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도달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 환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삶이 환희, 기쁨으로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과 부처가 되어주는 이 아주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이전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인들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보살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되는 관문이 환희의 문, 기쁨의 문을 통과해야 부처와 보살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주의 창조의 에너지가 기쁨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혼자 누워서 자면서도 웃습니다. 깔깔거리고 애들 자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자체가 천사요. 아이들 그 자체가 보살이요. 아이들 그 자체가 선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아이들은 기쁨의 에너지의 덩어리거든요. 그것은 곧 우주의 에너지고 그게 창조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를 왜 드렸느냐. 그렇게 우주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의 에너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에너지는 곧 우주의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많이 느낄 때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마음, 한 몸, 한 기운이 되게 해주는 그 매개체, 중매쟁이가 누구냐? 기쁨의 에너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제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스크리 특강 6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또 이런 또 사연도 왔습니다. 재은님이라는 분인데요. 소장님 말씀대로 연락이 끊긴 지인에게 연락해서 제가 만든 한방 비누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카톡을 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 창조의 마술, 우주의 에너지에 합류하신 분들이에요. 도킹한 거죠. 이제 점점 우리가 우주 전체하고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내가 받은 것을 우주로 되돌리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에너지,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또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 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숙제하는 재미로 삽니다. 이분은 숙제하는 재미로 사신대요. 제가 이번 숙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누어서 매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남들 다 받는 상장이라도 항상 한 장 받았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주가 전해드리는 상장을 받으시니까 더욱 의미 있는 상이죠. 첫 번째로요. 남편에게 거금 5만 원을 건네면서 이건 문 소장님이 내주신 숙제야. 나도 받은 사랑 돌려주기. 남편이 한박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말이야, 지난번에 상품권 5만 원 회사에서 받은 거 당신에게 바치고 진짜 궁했어.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이 상 받았다고 점심을 쏘라고 하잖아. 점심값이 7만 원이나 나갔어. 당신에게 말도 못하고 나 무지 힘들었다. 정말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편께서 직장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품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아내에게 이렇게 드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과제를 받고 남편에게 다시 5만 원을 되돌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되돌렸는데 남편이 이게 무슨 고서원이 불감청,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으나 불감청, 감히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옛날 어른들께서 그냥 수거처럼 고소원이 불감 청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사오나 감히 청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게 고소원이 불감 청이옵나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그러신 거죠. 마음속으로 아이고 궁하다, 내가 이거 흥분해, 큰아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림이 궁해졌냐 하고 있었는데 딱 때마침 아내가 5만 원을 선물하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가까운 인연에게 정말 기적을, 행운을 되돌린 거죠. 두 번째로요. 오늘 저는 큰일을 해냈습니다. 갚을 돈을 오늘 갚았습니다. 아직 날짜가 한참 남은 돈인데요. 아침에 문득 통장을 보면서 이것부터 갚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갚을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데 빚을 미리 갚겠다고 전화를 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침 10시 10분에 약속을 하고 은행에서 수표를 끊고 그분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지금 11시에 계약한 가게 잔금 치르러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때맞춰 돈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연의 주인공이 이분과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 끌어오기 시크릿을 하려고요.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통장을 보니까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직 갚을 날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빚을 갚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쉽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11시에 가게 계약을 하는데 마침 돈이 이제 잔금이 부족했는데 10시 반에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돈을 갚았으니 얼마나 이게 좋아하셨겠어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간 거죠. 세 번째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평생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짐작들 하실 거예요. 모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얀 종이에 이름을 쓰고 용서한다고 썼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이름도 썼고요. 용서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주어서 미안한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썼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태웠습니다. 변기통에 내려버렸어요. 폼나게 강물에 띄어보내면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신비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나만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이미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선물 주기, 전화하기 숙제는 쭉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매일 올리면 시시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장식할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특강을 기대하듯이 나의 숙제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브라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우주 최우등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잘하셨고요. 세 가지를 이제 되돌린 거죠. 남편에게 되돌리고, 돈을 꿔줬던 지인에게 되돌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의 성자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조카에게 치킨 기프트콘을 선물해줬습니다.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사가는 형 짐을 옮겨주었고요. 그리고 형들과 술 먹을 때 제가 몰래 결제했습니다. 누구에게 행운을 줄까를 생각하며 참 기뻤어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이 참 행복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우주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중입니다. 히히.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마술은 축제의 과정입니다.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의지를 다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이렇게 자신과 전쟁을 하거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축제를 즐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술, 진짜 시크릿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제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축제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기쁨입니다. 기뻐야 해요. 여러분, 창조의 마술을 우리가 삶에 걸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데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힘이, 그런 위대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와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그 기적과 같은 체험을 지금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의 과정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온 우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와 강력한 신뢰가 쌓여 있어야, 우주하고 강력한 신뢰를 쌓아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이루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온 우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 있는데, 그 계약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하고 나하고 신뢰의 계약서가 바로 기쁨의 에너지다. 기쁨의 에너지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를 자꾸 내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오늘 제가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은 다 우주 최강의 최우등생들, 네, 이릅니다.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도 마음이 기쁘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나는 이 맛에 산다. 여러분들도 이 맛에 사셔야 돼요. 이 기쁨의 에너지가 우주를 창조하는 근본 에너지다. 강력한 에너지다. 그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런 흐름 속에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같은 에너지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크릿 창조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실행 원칙입니다. 같은 에너지끼리 뭉쳐요. 풍요로운 에너지는 풍요로운 에너지끼리 뭉치고, 가난하거나 결핍의 에너지는 또 그 에너지들끼리 뭉칩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애들 보고 이런 얘기 자주 하시죠. 어쩌면 저렇게 지 같은 놈들하고만 어울려. 이게 참 친구들도 보면 유유상종이에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자연스럽게 비슷한 에너지, 비슷한 기운이 뭉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같은 에너지끼리 뭉친다. 이건 시크릿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그것을 동기가뭉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기, 똑같은 기운끼리 감응, 서로 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기가뭉이라고 표현하셨고, 서양에서는 같은 에너지끼리 뭉친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시크릿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 또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 분들도 이 원리를 제대로 실행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는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국악방송 라디오, 국악방송을 틀어놓고 이러는 거예요. 아, 왜 시사토론 안 해? 아, 왜 시사토론 안 하는 거야? 또 국악방송 틀어놓고, 아, 왜 지금 가요 할 시간인데 왜 가요, 방탄소년단 들어야 되는데 왜 노래를 안 틀어주는 거야? 왜 안 들려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주파수가 달라요, 여러분. 방송국도 다 주파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악방송의 주파수를 맞춰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어떻게 방탄소년단의 그 신나는 노래가 나오겠냐는 거죠. 주파수가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TV를 딱 틀었는데 뮤지컬 춘향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고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뮤지컬 춘향전이 나와요. 창국 춘향전. 이때요, 춘향이가,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춘향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로미오 언제 나오지? 아, 이때쯤 줄리엣이 나와가지고, 사랑의 독배를 마셔야 되는데, 이게 채널이 안 맞아요. 춘향전을 보면서 어떻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첫째는 안 맞고, 채널이 안 맞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풍요의 에너지, 결핍의 에너지. 결핍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풍요의 에너지는 긍정의 에너지죠. 결핍의 에너지는 부정의 에너지입니다. 가난의 에너지니까. 자, 보세요. 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디서 돈벼락 안 떨어지나. 아, 로또라도 한번 해볼까. 사실은 우리 그 행복 채널에 이 로또 당첨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뭐 이렇게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그릇, 마음의 에너지가 변화돼야 그런 행운도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아,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여러분 풍요의 에너지일까요? 결핍의 에너지일까요? 결핍의 에너지입니다. 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잠재의식 속에 너는 돈이 없어. 너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야. 앞으로 돈이 더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속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원하던, 내가 늘 꿈꾸고 바라던 그런 이상형을 만나서 정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 주인공이 아, 나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 이 갈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게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는 이거는 계속 저는 이 돈이 없는 상태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의 에너지는 결핍의 에너지이고 가난의 에너지이고, 제가 지금 계속 우주에 내보내는, 우주에 송출하는 주파수는 가난과 결핍과 부족함과 불안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 에너지이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대로 우주가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나 돈 많이 갖고 싶어.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왜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나? 돈은 나를 싫어하나 봐. 돈과 나는 N극과 S극이야. 서로 밀어내. 남북도 서로 화해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서 화해를 하는데 왜 돈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계속 내가 결핍의 에너지, 가난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예를 들면 합격하고 싶다, 취직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거는 계속 갈망의 상태만 내가 내 마음속에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풍요의 에너지냐? 비록 잔고를 찍어봤더니 2만 원이 나왔어. 2만 원, 세상에 내 인생 2만 원짜리 인생이로구나. 그게 아니라 야, 이 2만 원 나에겐 정말 금쪽 같고 아니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소중한 돈이고 이 2만 원으로 내가 정말 이 소중함과 이 감사함으로 이 2만 원도 내가 정말 아껴 써야지. 나에겐 정말 피 같은 돈이야. 이 2만 원이 있다는 게 나에겐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게 풍요의 에너지라는 거죠. 같은 에너지끼리 뭉쳐요. 제가 이제 나중에 시크릿 실행을 할 때 계속 이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같은 에너지끼리 뭉친다. 이걸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내 에너지의 상태, 내 기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풍요의 상태인가? 갈망의 상태인가? 결핍의 상태인가? 그런데 대부분은 갈망은 결핍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풍요의 에너지에 머물러 있어야만 같은 에너지인 풍요가 나에게 찾아오고 이제 우주가 네가 이제 그릇이 되었구나. 네가 이제 풍요의 그릇을 만들었구나. 내가 이제 풍요를 다복히 부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주는 절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끼리 뭉친다. 나는 지금 우주에 어떤 에너지, 어떤 주파수를 송출하고 있는 방송국인가? 풍요와 성공과 행복의 기운을 내가 송출하고 있는가? 결핍과 부족과 어둠의 에너지를 송출하면서 마음으로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인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게 지금 하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같은 에너지끼리 뭉친다. 창조의 마술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